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이 유형의 문제는 졸업할 때까지 너희를 괴롭힐 문제야. 그러니까 뭐 교점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문제 조건에 맞는 그래프 개형 찾기 문제는 계속 나올 거야. 고3 때까지 미적분 가서도 알겠지. 그래서 많이 연습하시고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 머릿속으로 그래프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다 뭐 그림으로 해서 하면 좋겠지만 시험 볼 땐 그 시간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릴 수 있는 거 확실하게 좀 그려봅시다. 야, 요거 못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뭐 1학년 때 선생님을 원망하면 되는데 왜 깨끗하냐 홍진아. 1학년 때 선생님이 나일 텐데. 저 그래 한번 얘기해볼까 점근선? 점근선. 아 대칭점 오케이. 점근선 근데. 오케이. Y는? 오. 그래프 어디다 그렸어? 1, 3, 2, 4. 아무 점이나 넣어보라 했잖아, 이씨. 뭐 넣을래? 그래, K에 관계없이를 생각하려면 0 집어넣는 게 가장 현명하죠, 그쵸? 얘는 0,0을 꼭 지나는 놈이야, 맞아? 0,0이 어디 있는데 왼쪽 아래 K가 양수니까 요 정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는 1, 4분면과 3, 4분면 되겠죠? 점근선 기준으로. 여기까지 괜찮냐? 그럼 제가 원점이라면 우리 얘가 X축이 돼줄 거고요. 절대값을 씌워준다면 아래 거만 뒤집어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점근선은 계속 잊지 마셔야 되고요. K. 됐어? 초록색 그래프랑 누구? Y는 T 상수함수를 그릴 거야 얘들아. 야 교점 최대 몇 개 생기냐 정훈아? 맥시멈 2개밖에 안 생긴다. 아무리 내가 가로선 그어봤자 그치? 맞아. 그러면 3개를 더해서 5가 되려면 결국엔 뭐밖에 없어? 둘 하나밖에 없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나의 교점만 생겨야 돼. 맞아? 한 개의 교점이 생기는 일은 언제? 0 아니면 점근선밖에 없다고. 한 개의 교점이 생기는 거. 쌤 0일 때 죽는다. 0보다 클 때야 살짝 그치? 0일 때는 없어 이 시계는. 맞아? 그럼 딱 점근선이 돼야 돼. 그보다 조금이라도 크거나 작으면 안 돼. 맞아?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라는 걸 캐치를 하셨으면 돼요. 함수값, 극한값이 아니. 됐나? 그래야만 얘가 8이 되고, 그럼 0보다 아주 조금 큰 값 생각하시면 2개의 교점 생기는 거 맞다고. 마찬가지로 이 사이 값이 0과 8 사이 값에선 항상 2개의 교점 생기겠지. 4를 집어넣으면. 이런 그림이 완성되는구나.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점근선 K는 8 찾았으니까 뭐 구해달래? 네, 4 집어넣어서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됐죠? 오케이. 자, 20번. 풀어본 기억이 있을 것 같다. 시작. 네, 식 한번 기깔나게 세워봅시다. 일단은 PQ를 구하시면 안 됩니다. 왜? P가 너무 귀찮아요. 복잡합니다. 맞아?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요? OQ를 구하시면 되죠. 반지름에서 OQ 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자, 그럼 우리 Q의 X좌표는 구하기 쉬워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 서로 같다 하시면 이거 2분의 T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아닌가? 미안하다. 얼마 나오니? 2T 나오겠죠? 쏘리. 괜찮아? 얘들아, 그러면 기울기가 T인 직선이면 1대 T 대 루트 T 제곱 더하기 1이라는 비율을 갖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면 누구의 길이는? OQ의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가 2T니까 2T에다가 비율 1분의 저놈을 곱해주면 OQ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겠니? 됐어요? 그래서 누구의 길이는? PQ의 길이는 반지름에서 저거 빼면 되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겠지.
괜찮냐? 됐니? 자, 그럼 이제 높이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높이는 요 길이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해주시면 되겠다. 얘는 해야겠죠. 그래서 A를 구하는 건 맞아. 근데 A를 구할 때 왜 굳이 Y는 해서 어렵게 가? 그쵸? 왜? 아니, X제곱 자리에다가 2Y 대입하면 되지. Y에 관한 2차 방정식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괜찮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요? Y제곱 더하기 2Y 빼기 8은 제로. 내가 찾는 Y 값은 당연히 양수값이겠죠, 그쵸? 얼마? 2. 됐어? 그래서 Y의 좌표가 2가 되면 X좌표 얼마? 2겠죠. 됐냐?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2,2에서 누구? t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그게 바로 높이가 될 거다. 높이는 t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대입 2t 빼기 2의 절대값이야. 일단 이렇게 적을게. 요게 높이. 됐죠? 자, 두 개 곱한 거 곱하기 2분의 1까지 한 게 st야. 맞아. 그래서 리미트 t가 1 마로 갈 때, 자, 분모에 얘랑 2분의 1도 생기고 다 쓸게 한 번에. 그리고 1마 t의 전체 제곱이 있는 거다. 내가 구한 답. 그리고 분자에는 절대값 2t-2랑 요 노란색을 곱해주시면 돼. 그럼 2로 묶어서 루트 2 마이너스 t 루트 t제곱 더하기 1 씁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이거 2 하나 뭐 약분 정도 해줄게. 자, 그 다음 극한 안에 숨어있는 조건이 뭐야 얘들아? t가 1보다 작다가 숨어있는 거다. 맞아. 그럼 이거 음수야. 이거 부호 바꿔서 나와야 돼. 2배의 1마 t로 나오셔야 돼. 됐죠? 그러면 0 되는 성분 하나는 얘가 해결하는 놈이었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요 놈은 이거 1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0 나와? 그럼 얘랑 어찌 하나 남은 놈이랑 얘랑 해결돼야 돼, 그치?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놈들은 상수 취급하라는 내용이야. 알겠어? 그래서 얼마? 1 넣으면 루트 2분의 2죠, 그쵸? 됐어? 그래서 약분하면 루트 2 남는다. 그래서 주어진 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미트 t가 1에 좌극한으로 갈 때 루트 2 곱하기 1마 t분의 루트 2 마이너스 t 루트 t 더하기 제곱 더하기. 자, 요것만 푸시면 돼요, 이제. 괜찮냐? 유리화하면 되지. 그럼 약분 될 거라고. 아, 그것까지 해야 돼? 리미트 t가 1 마로 갈 때 루트 2 곱하기, 자, 1마 t 곱하기 플러스 버전 분의, 자, 제곱 빼기 제곱 합시다. 2 빼기, 이거 제곱하면 얘 나오는데 t제곱 곱해지면 t 4제곱에 t제곱.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t 4제곱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가 생길 거야, 얘들아. 이거 1 넣으면 0 되니까 분명히 인수 갖고 있다 약분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됐니? 자, 보다 현명하게 이거 인수분해하기 너무 귀찮아. 그러면 뭘로 가도 되니? 미분계수로 생각하셔도 돼요. 치환해서 FT 잡고. 뭔 말인지 알겠어? 뭐 위아래 마이너스 곱하면 t 빼기 1분의 이렇게 될 거니까 미분계수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답은 얼마? 계산 생략 답은 30 나옵니다. 30. 이거 식 세우는 것 좀 잘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니네들 시험날 가면 솔직히 시간만 있고 맘만 먹으면 유리화해서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세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다음 21번입니다. 21번 한번 풀어볼게요. 나는 2가지 버전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니네가 아마 이렇게 풀고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 풀이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야, 이거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하긴 해야겠다. 그치? 방법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나는 뭐 직각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얘들아. 접선이니까. 맞아? 그래서 이걸 잘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표현할 수 있지. t에 관련된 식으로. 여기까지 맞을까? 그런 다음 야, 그러면 내가 이 전체 길이 알면 이거 직각이라는 거 알고 있지.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전체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에서 배워요.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닮음. 됐어? 그래서 A5 제곱이 이거 H라고 잡자. OH 곱하기 PH다라는 성질이 있어. 비례식 그냥 내항곱 외항곱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닮음에서.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9는 OH 곱하기 PH니까 PH로 나누자. 루트 뭐 T제곱 T 4제곱 마이너스 18T제곱 81 이걸로 나눈 게 OH겠지. 맞아? 뭐 이런 거 구할 수 있잖아. 됐니? OH를 구하면 땡큐지 뭐. 얘 구할 수 있으면 뭐 이거 길이 구할 수 있을 거고.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됐냐? 아, 이거 봐. 볼펜으로 쓰고 있으면 안 돼. 여기서 이제 현타가 와야 된다고. 이게 맞냐 하고 있어야 된다고. 너무 복잡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할까?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이 방법을 안 풀어. 우리는 뭘 구하라고 했어, 얘들아? 그럼 뭐 극한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는 얘분의 얘 아니냐? 맞지? 비율만 구하면 되지 왜 굳이 STT를 따로 구해?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갈까? 됐어? 자, 그럼 나는 비율을 먼저 봐서 또 한번 비슷하게 갈 건데 내가 방금 OH를 구했지, 얘들아. 이 두 삼각형은 밑변이 공통이다? 맞아? 그럼 넓이 B가 이 높이 B가 돼요. 각각의 높이 B.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니?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 ST는 OAB의 넓이니까 높이 OH분의 PH 하시면 돼요. 넓이 비율만 구하면 되니까 다 약분되는 거야, 나머지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아까 저거 넓이 직접 구하는 것보단 좀 수월해진 것 같다, 그치? 내 말 이해갈까? 그럼 OH 방금 구했으니까 저거 써놓고 PH는 어떻게 돼요? OP의 길이에서 OH 빼면 되겠지, 그치?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거 써서 극한 취하면 답은 나와요. 근데 걔도 복잡해.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풀이대로 풀 겁니다. 자, 사각형이야. 직각이지? 맞아? 그럼 얘들아, 얘 세타하면 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더해서 180도. 괜찮니? 그러면 ST라는 놈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5A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요. 2분의 1 AB 사인 끼인가. 길이가 같으니까 제곱이라고 쓴 거야. 삼각형 넓이 공식. 근데 TT라는 놈은 2분의 1 곱하기 PA 곱하기 PA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됐어? 접선의 길이도 길이가 같죠? 요거랑 요거랑. 괜찮냐? 그러면 약분되고 약분돼요. 여기까지 됐을까? 야, 그러면 5A 제곱은 심지어 9야. 됐어? PA 제곱은 뭔데? PA 제곱은 얘들아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면 돼.
이상하게 그랬네. 미안해. O, A, P. 괜찮을까? 그래서 PA 제곱 대신에 뭐 쓰면 돼? PA 제곱 대신에 피타고라스 5P 제곱에서 3제곱 빼시면 돼요. 이게 PA 제곱. 됐나요? 그럼 식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우리 5P 제곱은 아까 여기 적었던 거, 이거 아까 잘못 썼나? 잘못 썼네. 이거 5P네. 미안하다. 5P 요거였죠. 그쵸? 이거 제곱하면 루트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T 4제곱 마이너스 17 T제곱 플러스 81에서 9 빼니까 72. 자, 요게 끝이에요. 그냥. 됐니? 됐어? 그냥 5P 실제 길이 구하면 돼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얘 인수분해가 심지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극한은 t가 3불로 갈 때 t-3 곱하기 9분의 자, 이거 8, 9로 쪼개집니다. 합차 공식 한 번 더 하시면 t 더하기 3 t-3 t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됐죠? 그래서 약분해서 3 집어넣으면 됩니다. 얼마? 9분의 3분의 2.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극한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요 식의 t 4제곱으로 나누래요. 9t 4제곱 분의 t 4제곱 어쩌고 저쩌고 9분의 1 나오십니다. 됐냐? 답은 9분의 7, 3번. 네, 요거 정리 좀 잘 해놔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뭐든지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 중에 특이한 거는 일단 시험 앞두고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 아무리 정시라고 해도 수학은 잘 보자고. 알겠지? 우리 학원 애들한테 양보하는 건 괜찮아. 딴 놈들이 니네가 그냥 버린 다음 딴 놈들이 등급 따는 건 용납하지 않아. 알겠어? 오케이. 자, 22번 정리해놓고 22번 시작합시다. 얘들아, 극한 단원의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전범위를 시험 보긴 하기에 범위에 미분도 포함되긴 하지만 극한에 특화된 문제들 중에서는 대수적으로 풀리는 게 많아. 식을 써봐야 풀리는 것들 알겠지? 일단 써야 뭘 하든 말든 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욕심을 부리셔야 된다. 써보는 욕심. 알겠지? 자, 그러면 나는 함수값이랑 그때 우극한 값의 합이 12가 됐으면 좋겠대. 그걸 만족하는 알파 값이 총 4개가 있을 거래. 맞아? 야, 그러면 함수값과 우극한 값이 나왔으면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가? 그럼 당연하게 우리의 생각이 연속일 때랑 불연속일 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괜찮아? 그러면 불연속일 때는 언제야? 주어진 함수가 불연속일 수 있는 건 함수식이 바뀔 때밖에 없잖아. 그치? 오케이. 알파가 3일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런 다음에 뭐 해줘? 연속일 때는 각각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또 둘로 나뉘어줘야지. 3보다 작아서 연속인 경우 또는 알파라는 값이 3보다 큰 값이라서 연속인 경우. 세 가지 나눠서 풀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가장 쉬운 거부터 합시다. 함수식이 온전한 거부터 가자. 자, 그럼 나는 알파가 3보다 작아. 그럼 연속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야. 같은 거. 됐어?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똑같겠지. 그럼 이 F 알파가 12니까 알파는 6이겠죠. F 알파는 6이겠지. 됐어? 그럼 알파가 3보다 작으니 위의 식에 대입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2는 6 나오시고요. 알파라는 놈이 얼마? 2 또는 마이가 돼. 그럼 내가 원했던 알파 개수 4개 중에 2개 찾았네? 됐어? 근데 아쉽게도 합이 0이다. 됐죠? 그럼 나머지 둘로 합 16을 맞추면 돼.
자, 그럼 요번엔 알파가 3보다 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야, 그럼 연속이기 때문에 식은 똑같아. F 알파가 6 나와야 되는 건 맞아. 요번엔 아래식에 대입해서 A 알파 더하기 B는 6.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이 식을 풀어서 나올 수 있는 알파 값은 최대 몇 개야? 최대? 몇 개? 무한개가 될 수도 있지. 왜? A가 0이고 B가 6이면. 이거 1차 방정식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A가 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문제에 그러면 안 된다는 말 없지 않아? 이해 가요? 다시 요 놈에서는 얘들아 이렇게 생긴 1차 형태로 생긴 방정식에서는 얘들아 항상 해가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무수히 많다가 된다. 항등식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이 중에 내가 당연히 얘는 아닐 거고 그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마지막 케이스. 알파가 3일 때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함수값은 위의 식에 대입했을 때고요. 우극하는 아래식에 대입했을 때니까 요 식이 성립해야 될 것 같아. 꼭. 왜? 자, 잘 생각해. 알파 지금 2개밖에 못 찾았어. 맞아. 나는 2개 더 찾아야 되는데 얘가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파 값 여기서 나와야 돼. 3. 이해 가요? 그래서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3a 더하기 b는 1이라는 식을 무조건 만족해야 되며 그때 알파 값 3을 내가 찾은 거야. 됐니? 지금까지 알파 몇 개 찾았다? 3개 찾았다. 그러면 가운데에서 1개가 돼줘야겠네. 심지어 그 알파 값은 13이어야 돼요. 그래야 더해서 16 되겠지.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알파가 13이 돼줘야 되니까 꼭 13 알파 A 더하기 B는 6이라는 식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2개 연립해 주시면은 A, B 값 구해 줄 수 있습니다. 됐냐? 뭐 2개 빼면 어떻게 돼요? 어? 뭐라고? A는 2분의 5? 2? 1? 왜? 맞네? B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해서 얼마? 0 나온다. 야, 방금 내가 한 이 사고를 못하면 일단 수능에선 절대 1등급을 받을 수 없어요. 고3 끝날 때까지지만 뭐 아직 시간 좀 있긴 하다만 이런 사고를 못하면 절대 1등급은 못 받아요. 수능에서. 냉정하게. 알겠죠? 자, 넘어가서 23번 한번 해볼까요? 네, 볼게요. 자, 요게 지난 중간 테스트 마지막 문제랑 약간 결이 비슷하거든, 얘들아. 잘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8의 값이 존재한대. 그럼 얘들아, 우리 뭐 해야 돼, 첫 번째? 0분의 0 꼴이니까 f0은 8이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걸 만족하면 쟤는 어때? 극한값 무조건 존재해요. 0분의 0 꼴.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쟤는 절대값이 생겼네. 그럼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부호가 바뀔 수가 있는 일이 생기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어차피 존재한다고만 했으니까 얼마가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지. 우극한 좌극한 해도 무조건 똑같은 값 나올 수밖에 없거든, 이 함수는. fx가 연속함수일 때. 근데 쟤는 예를 들어서 이런 놈이면 문제가 돼. fx-8이라는 그래프를 내가 그려봤는데 얘를 그린 거야. fx 빼기 8 분자에 있는 놈 알겠죠? 내가 얘를 그렸는데 x축과 이렇게 지나간 x축과 자 이렇게 원점을 지나간다라고 좀 해보자. fx 빼기 8을 그린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거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되지? 아, 씌우지 말자. 그냥 하자. 자, 이거 우극한 해볼까? 이 그래프 상황에서. 그러면
x분의 얘들아 위의 C가 어떻게 돼? 그냥 나와. 0보다 큰 값을 집어넣었어 얘들아. 맞아? 그럼 0보다 큰 쪽일 때 생각해보는 거야. fx 빼기 8을. 양수죠? 됐어? 그러면 절대값 그냥 벗기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좌극한은 어때요? 좌극한은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얘들아 음수인 상태인 거야. 아직까지 fx 빼기 8이. 그럼 위에 게 부호를 바꿔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냐? 자, 그러면 위의 식은 뭐가 되고 f 프라임 제로가 되는데 여기까지 괜찮을까? 아래 식은 마이너스 f 프라임 제로가 돼버려요. 그럼 이거 두 개는 항상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우극한 좌극한 다르니까.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자, 그럼 방금 쓴 게 힌트야 얘들아. 아니 쌤 같을 수도 있잖아요. 0이면. 그래 그거 원하는 거야 지금 가족권은. 0이길 바라는 거라고. 뭐가? f 프라임 0이. 뭔 말인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됐어? 괜찮아? 네. 진짜로? 네. 모든 거 다 걸고? 그건 아니야? 됐어?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이면서 3차 함수라고 했어요. fx 맞지? 그럼 fx식 어떻게 세워주면 될까? fx는 최고차 함계수 1인 3차식 2차 함계수 몰라. 근데 1차 함계수 알아. 왜? 내가 원했던 게 뭐라고? f 프라임 제로가 0이라고. 요거 1차 함계수잖아. 없어. 됐습니까? 그리고 F0은 8까지 맞아. 0분의 0꼴, 그치? 그래서 플러스 8까지. 요게 fx의 식이 됩니다. 됐냐?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곡선과 곡선의 비교는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다 좌변 넘겨서 부등식 성립한다 할 거야. 쌤 4차 아니야. 4차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일단 넘겨봐. 알겠지? 그래서 x를 한번 곱해주면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플러스 8x. 근데 우변에 있던 놈들 넘어오면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0보다 크거나 같길 바래. 됐죠? 자, 그러면 사라진다. 맞아. x제곱 묶여요. x제곱 묶어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길 바래. 그럼 너무 쉽네요, 이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난 누가 뒤에 있는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길 바래. 떠있거나 접하길 바래.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됐니?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F2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 마무리합시다. F2라는 놈은 4A 더하기 16 최대값이니까 A 제일 큰 거 집어넣어야겠지, 그치? 됐어? F2 아니야? 아씨, 왜 아무도 안 말렸어? 나 왜 자꾸 급발진하는 거야? F3 얼마? 9A 플러스 35 맞냐? 최대값은 A가 2일 때니까 18 더해줘서 답은 5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합시다. 네, 갑시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자, 얘는 0분의 0꼴에 의해서 얘들아 F2 곱하기 G2도 0이어야 되고 F2 더하기 G2도 0이어야 되거든. 받아들일 수 있겠니?
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0인데 더해서 0이라는 건 둘 다 0이란 뜻이네. F2도 0, G2도 0. 이거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허수가 나올 것도 아니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fx라는 놈은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는 대신 x 빼기 2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gx도 마찬가지야. 얘는 대신 최고차항 계수는 알고 있지만 나머지 한 근은 모르는 상태인 거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럼 이걸 첫 번째 극한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극한식에 대입하면 x 빼기 2가 약분되겠지. 두 개가 다. 이해가요? 그래서 나머지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에 2 마이너스 b라는 식이 되고 그게 9다라는 식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식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얘들아 x 빼기 2가 약분이 될 거야. 또 하나씩. 맞아? 남는 게 a 빼기 2 마이너스 b는 6이다, 마륙이다 라고 나올 것 같아요. 됐나요? 연립하면 되지 뭐. 괜찮을까? 연립도 이제 조금 성의 있게 해보자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라고 생각을 하고요. a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라고 좀 생각을 해볼까? 합과 곱이 주어졌네 얘들아. 그럼 뭐 해줘야 돼? 어? 그치. 2차 방정식 만들어야지. t제곱 두근의 합 부호반대 두근의 곱 플러스 9는 0의 두 근이 a와 뭐 이제는 저 마이너스 풀자. b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됐어? 근 뭐 나와 근데? 둘 다 중근 아니야? 그래서 얘도 마3, 얘도 마4. 자, 그러면 A는 마3 나왔고 B는 마1 나왔으니까 우리 뭐 구하래? G5에서 F5 빼래. 뭐 대입하신 다음에 저거 5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 거에 5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3 5-B 빼기 3A. 그런 다음 대입하셔도 돼요. 알겠죠? B는 마1이니까 6 마이너스 18 마3 뿔9 이렇게 답 구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9. 네, 정리해놓고 뭐 얘는 그냥 진짜 단순 계산 문제였으니까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25번으로 가봅시다. 네, 자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행한 접선을 가질 때가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죠. 맞냐? 그래서 나는 주어진 거를 미분해서 기울기가 t가 되는 점을 찾아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t 되는 점. 됐나? 그래서 점 P의 x좌표가 t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초록색에 의해서. 됐어요? 이 직선이랑 평행한 직선, 접선을 갖는 경우 접선의 기울기가 t가 되는 x값, 당연히 t겠죠. 됐지? 그래서 P의 좌표가 t, 2분의 1 t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나는 원점에서 요 P를 연결한 이 직선은 기울기를 알잖아요. 이거 원점. 됐죠? 그래서 Y는 2분의 TX라는 직선이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야. 괜찮냐? 자, 그럼 이제 마무리로 뭐 해주면 돼? 둘의 교점 찾으라는 내용이잖아, 지금. Q. 됐나요?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2분의 tx가 2 x 얼마? t분의 4 됐냐? 즉 q의 x좌표는 t분의 4야. 괜찮아 얘들아?
설마 얘를 또 PQ 사이 거리 구하라고 한다고 해서 거리 공식 쓰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은빈아? 뭐 해야 돼? 왜 이건 조용해? 뭘로 하는 거야? 비율로 해야지, 비율로. 비율로.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t이기 때문에 얘들아, 밑변이 2면 높이는 t가 되는 거다.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는 루트 t제곱 더하기 4라는 비율을 갖게 되는 거야. 됐어? 그때 우리는 요 둘 사이의 거리, 즉 가로의 길이를 알잖아. 얘 빼기 얘야지야. 됐니? 그래서 너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되냐면 PQ의 길이는 t분의 4에서 t를 빼. 그거에 노란색. 자, 이건 밑변의 길이야. 밑변의 비율분의 빗변의 비율을 곱하면 된다고. 그럼 빗변의 길이가 구해지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됐니? 정리됐어? 왜? 됐어 안 됐어? 말을 해. 됐어 안 됐어? 말을 하고 왜 고개만 끄덕여. 이씨.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거는 리미트 t가 2마로 갈 때 2-t분의 pq 요 놈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게 약분해야 되는데 요게 0 되는 성분은 아니고 요 놈이 0 되는 성분인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어차피 약분 생각해서 우리 그냥 통분해서 써줍시다. 4-t제곱 곱하기 노란색 2분의 루트 t제곱 더하기 4. 됐니? 그럼 약분되는 놈이 보이죠? 요게 2 플러스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2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4 곱하기 2분의 2루트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답은 2번. 괜찮을까요? 잘 좀 정리 좀 해놔 주시고. 와,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6번은 살짝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자. 일단 고3 이제 수능 준비를 하면은 더더욱 그렇게 될 건데 차근차근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조건들마다. 알겠죠? 일단 GX의 식이 이렇게 나눠서 나온 이유는 뭐 분모가 0 될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제외하고는 유리함수 형태를 따라가는데 뭐 분모가 0 될 땐 8이라는 값을 갖도록 만들어 줄 거래. 맞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유리함수들은 분모가 0이면 무조건 불연속점이 생겨요.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치? 그래서 얘를 색칠을 어디다 하는지에 따라서 뭐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하는 유리함수, 이런 유리함수가 있잖아. 그치? 얘는 내가 가운데 기준 어디다 색칠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떻게 돼? 이건 불연속인 거잖아. 함수값을 뭘로 칠하든. 근데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가면 조금 더 다양한 함수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위의 식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 그래프 그려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됐어요? 그런 다음 여기에 색칠하면 불연속이죠. 근데 만약에 8을 엿다 색칠하면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그래서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러한 형태다라고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 됐니? 그래서 그 중에 후보구는 총 3개야. 맥시멈. 왜? fx가 3차 함수라고 나와 있을 거야. 맞지? 그럼 분모가 0 될 수 있는 게 가장 많아봤자 3개다. 됐니? 그 중에서 4를 줬다. 얘는 절대 G4와 다르지. 괜찮냐? G4 빼기 6이 G4랑 같을 순 없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식은 뭐 극한값을 준 것도 있지만 GX가 X는 4에서 불연속이다를 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말은
언제 불연속점이 생긴다고 얘들아? 분모가 0 될 때만 불연속점이 생기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뭘 준 거야? F4는 0이다를 준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극한식을 써볼게. 자, 극한이라는 건 아직 4에 안 갔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위의 식을 갖다 써야 돼요. 됐니? 리미트. x가 4로 다가갈 때 fx분의 fx-2 fx 플러스 2 가 뭐랑? 8 빼기 6 2랑 같아야 된다고. 그때 함수값은 딱 8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 자, 그러면 얘는 2라는 극한값 존재네. 그럼 얘는 또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어. 됐니? 왜? F4가 0이니까. 괜찮아요? 그럼 분자에 4를 집어넣어 봤더니 이런 식이 만들어지거든. 얘는 0일 수 없네. 그쵸? 이건 0일 수 없죠. F4가 0인데 어떻게 0이 되겠어? 그러므로 우리는 F2가 0이라는 조건을 또 얻어낸 거예요. 괜찮을까? 자, 그럼 우리는 아주 많은 걸 할 수 있어. fx가 4 넣어서 0 되고 2 넣어서 0 되고 하나만 몰라. 맞아? 그래서 이걸 알아내라고 2라는 값을 남겨놨다고. 됐니? 대입. 리미트. x가 4로 가 있대. 자, 요놈 이제 뭐 해줄까? 분모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분자도 fx 빼기 2라는 놈, 0 되는 성분 갖고 있는 놈, x 자리에 x 빼기 2 집어넣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됐냐? 그런 다음에 뒤에 거는 그냥 쓰면 돼요. 어차피 0 안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알겠냐? 그러면 0 되는 성분인 x-4가 약분될 거야. 그리고 대입해 주시면 2-k분의 마이너스 2 2-k 4-k죠? 쏘리. 됐어요. 그리고 F4는 0이니까 또 2가 2다 라는 식이 된다. 그러면 뭐 K값 구해지겠네요. 약분, 약분. 이거 1. 됐죠? 그래서 분모 곱해서 괄호 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4 마이너스 K가 돼서 K는 3 나옵니다. fx 완성. 괜찮을까? 자, 그러면 우리 fx는 1 넣어서 0 아니거든요, 얘들아.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G1 구하라고 했거든요. G1은 그럼 위의 식에 대입해야겠죠? G1은 F1 분의 F-1 F1 플러스 2. 그냥 fx 완성했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계산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어렵냐? 어려워? 어떡하지? 아씨, 어려우면 안 되는데. 니네가 이거 활용 문제를 좀 한 문제는 꼭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시험에서. 많이 힘들어하네, 표정들을 보니까. 어떡하지? 문제가 어렵냐? 진짜로? 그래. 지영이 안 어려워 보이고 딱 봐도. 어려워? 왜? 이런 박스 문제들을 풀까 말까 고민되네. 골라 풀까 풀만한 거?
그러면 29번 한번 해볼래요? 근데 신기하게 이런 문제보다 활용이 할 만한 거야. 막상 풀어보면. 29번 한번 해보자. 네? 그냥 뭐 교점 잡으면 되죠? 그쵸? 서로 같다라는 걸 때려주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양변에 x 곱하고 식을 정리해 주시면은 뭐 t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t는 제로가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 맞나?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자, 양변에 t를 곱해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5tx 더하기 6t제곱 제로 2t와 3t 괜찮을까? 그래서 2t 콤마 얼마? 오, 답을 다들 구하셨다. 3t 콤마 얼마? 방금 직접 문제 풀다 이런 거 푸니까 행복하죠. 자, 계산도 안 해도 되지. 그러면 식 세울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그치? 자, 그럼 지영이 답 얼마? 50. 좋아요.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운 거를 위주로 좀 보기로 했으니까, 자, 35번으로 갈게요, 얘들아. 35번. 행복함을 조금 더 느끼면서 집에 가자. 시작. 가자. 자, 우선은 뭐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fx의 그래프까지는 완성했어. 뭐 요거를 못 그리면 안 돼. 그렇지? 이거는 그리겠죠. 자, 그때 이 직선은 얘들아 m의 값에 따라 모양이 달라져. 기울기가 달라져. 그치? 그 기울기가 달라지면 교점의 개수도 바뀔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얘는 불연속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면 돼요. 그치? 그럼 세트로 hx는 연속일 거야 라고 가져가시면 될 거야. 얘는 연속이니까 확실하게. 됐냐? 그럼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다. 뭐 하라는 건지 대충 눈치채죠? 그래서 정확한 값만 찾으면 돼. 언제 불연속인가. 자, 요 놈은 기울기랑 관계없이 무조건 0,1을 지납니다. 그래서 나는 0,2의 위치를 파악해 봤더니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아. 이게 0,4야. 그러면 0,2는 한 요 정도에 있어야 돼. 괜찮을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야, 그럼 기울기가 음수면 맞나 안 맞나?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지, 그치? 아무리 가파라도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지. 기울기 0이어도 한 점에서 만나지. 맞아? 언제 안 만나? 평행할 때. 얘랑 평행해지면 안 만나지 않냐? 이해가? 그래서 우리는 GM이라는 식이 첫 번째로 계속 교점이 하나야. 언제? M이라는 게 1보다 작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그 외에는 안 만나. 됐냐? 야, 항상 꼭 지나는 점이 있으면 얘들아 잘 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돼. 기울기 커지면. 그래서 가장 작은 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언제까지? 1 직전까지는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 근데 방금 체크했듯이 저 보라색 상황, 어떤 상황? M이 1이면 안 만나요. 보라색 상황. 그려줄게. 경계값은 항상 생각하는 거지. 됐냐? 근데 괜히 이렇게 했네. 언제까지 안 만나냐가 중요해. 요점 지날 때일 것 같아. 맞아? 요점 지나면 기울기 얼만데? 이거 0,2다. 됐니? 요점 지나는 순간에는 이제 한 점에서 다시 만나는 거거든? 기울기가 2 나와. 됐어요? 그래서 미안해. 보라색 수정 좀 하자. 1 이상 2 미만까지는 안 만나다가 됐니? 2에서 딱 어떻게 돼? 한 점에서 만나. 이거는 확실하게 2일 때만 한 점이야. 됐어? 왜? 2보다 살짝 더 커지면 2점에서 만나거든. 근데 그때도 언제까지만 2점에서 만나, 얘들아? 기울기 3될 때. 얘랑 평행하면 나중에 또 안 만나지. 그럼 또 한 군데서만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기울기 얼마 전까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까지만 두 점에서 만나다가 기울기가 3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다시 한 군데서 만나는 GM의 식이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 그럼 GM은 언제가 불연속이라고 M이 1일 때와 2일 때 그리고 3일 때마다 불연속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GX라는 놈은 내가 M을 X로 바꿨죠. X는 1, 2, 3에서 불연속이야. 됐냐? 근데 곱하기 HX를 해서 연속이 된대. HX는 3차 함수고. 괜찮아요? 그러므로 누구는? HX는 1 넣어도 0. 2 넣어도 0, 3 넣어도 0이어야 한다고. 최고차 한계수 아직 몰라요. 됐냐? 그래서 H0은 12를 줬을 겁니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2 필요하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자, 4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2. 오케이? 네, 자, 라스트 36번 풀고 마무리할게요. 네, 자, 원래 정석대로의 풀이는 케이스를 둘로 쪼개서 푸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제곱은 당연히 두 함수를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어때? fx 자체가 연속함수라면 당연히 제곱해도 연속함수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fx 자체가 연속이라고 가정하고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 2 넣고 아래 2 넣어서 서로 같다. a는 4. 이렇게 해서 a값 하나를 찾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fx가 불연속 함수라고 가정합시다. 저 2에서만 불연속이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 값에서는 아무 상관없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때 위에 거에 2 집어넣어서 제곱하고 아래 거에 2 집어넣어서 제곱하겠죠. 서로 같다. 됐니? 다행히 운 좋게도 요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똑같다가. 그래서 그냥 요거 케이스 안쪽에도 니네는 맞은 거야. 만약에 하나만 푸셨다면. 뭔 말인지 이해가? 원래는 케이스 쪽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문제 푸실 때 이런 유형의 문제. 됐죠? 네. 그래서 그냥 전개하면은 그냥 끝나요. 뭐 2a-4가 4 또는 마사다. 설마 이것도 제곱해서 푸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4 또는 0이다. 그래서 a 값의 합은 3번이 되는 거다. 알겠죠? 원래는 쪼개야 돼. 알겠지? 불연속일 때와 연속일 때로. 오케이? 네. 고생했습니다. 토요일에 그러면 정시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정시에 오면 돼? 정시가 뭔지 몰라? 알지.